강남 한복판 연예인으로 다닌다는 소문난 유명 치과에서 끔찍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잇따랐는데요.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얼굴도 망치고. 금액으로 치면 650만 원, 현금으로 하면은 많이 할인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치과. 그러던 어느 날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와 함께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는데요. 고성을 지금 한국어 맞나 싶긴 한데.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 수많은 환자들을 울린 먹튀 치과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치과에서 치아 규정을 받았다는 민정 씨. 안녕하세요. 치료가 중단된 채 방치된 치아.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변리가 심했었어요. 아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솔직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웃지도 못하고 앞니 바로 옆에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뭔가 살짝만 벌려도 바로 보이는 상황이어가지고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민정 씨. 하지만 치아 교정을 하기엔 고가의 비용이 부담됐는데요. 비싸죠. 그런 그녀의 눈에 띈 한 치과의 파격적인 가격의 이벤트.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저렴했다고 합니다. 아, 저럼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곧바로 상담을 받으러 갔고 다른 곳보다 친절한 의사의 설명에 왠지 신뢰감이 들었다는데요. 결국 상담을 받은 그날 치아 교정 시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셨었거든요. 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되게 잘 되는 치과인가 보다. 약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치료를 진행 중인 어느 날 문자를 받은 민정 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치과를 폐업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기요. 현금으로 하면은 뭐 돈을 더 많이 할인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650만 원. 제 치아 뽑아놓고 돈만 받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교정이 똑바로 마무리를 못해서 이제 다시 또 벌어지고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씹는 게 안 돼요. 피해자는 민정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중단을 당한 피해자만 무려 800여 명. 어머. 와, 대부분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처럼 장기간 받아야 되는 치료를 중단되다 보니 그 피해는 더 심각했는데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 심각한데요. 그러게요. 도대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치과가 있던 자리엔 현재 다른 병원이 들어서 상태였는데요. 예전에 혹시 여기 자리가 혹시 치과였는지 여쭤보려고 하고. 네, 치과였었어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네. 여기가 3월달에 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9월 달에 오픈했는데 오픈해서도 몇몇 환자들이 계속 오셨어가지고 그냥 하시고 울고 가시니까 뭐 조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믿었던 치과의 배신.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병원 휴업에 막막하기만 한데요. 혹시 금액을 미리 냈나요? 한꺼번에 다 냈죠. 얼마 정도? 450. 딴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저렴했죠. 진짜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격이 와서. 2년간 진행된 교정 치료가 중단되며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석 씨. 와, 앞니는 이렇게 된 상태고 그래 명확한 걸 아예 끊지를 못하고 어금니야 맞아도 어금니로만 먹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음식이 다른 사람보다 먹는 게 좀 많이 들죠. 네, 불편해요. 먹는 게 누가 봐도. 정석 씨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따 이거 보고 설명 드릴 텐데 네. 입안을 제가 먼저 찍고 보는 게 낫겠는데 교정을 지금 한 거 맞나 싶긴 한데.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 위치하고 아래치하고 관계거든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부정교합이 심각한 상황. 진짜 안 맞네요. 이건 그냥 봐도 전체적으로 치아 자체가 이쪽으로 다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양쪽이 좀 균일하게 닿아서 밥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밥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 것 같고 이거 처음부터 맞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정석 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비용 문제만 아니면 교정을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5, 600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데 피해자들은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의가 자주 바뀌는 탓에 치료 방법이 일관되지 않았고 면허증 속 대표 원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건데요. 치료사가 원래 전담해서 해야 되잖아요. 한 대여섯 번 가고 바뀌고 또 바뀌고 또 이전하면서 또 바뀌고. 그런데 취재 도중 담당의가 자주 바뀐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그 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본인이 명의를 빌린 그 원장한테도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뭔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환자를 받는 거예요. 환자를 유치해서 일단 치료비부터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당 치과는 비의료인, 즉 일반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임대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건데요. 치과 실소유주인 A씨가 B 원장의 명의를 빌린 뒤 병원을 개업, 페이 닥터들을 고용해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며 폐업에 이른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 하지만 실소유주 A씨가 잠적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 연예인들도 한다는 투명 교정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은 뒤 파산한 투명 치과. 무려 100억대의 피해를 낳았는데요.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는 사실은 이런 치과들을 저희들이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나 관련 당국에 고발을 해도 굉장히 처벌이 미약해요.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이 잘 안 됩니다. 몇몇 치과들 때문에 치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상업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난 그렇게 비춰지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환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면허를 빌려준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지금 계속 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다들 빠져나가기 좋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지 않을까. 애초에 이런 걸 안 냈으면 좀 더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데서 그대로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얼굴도 망치고 많이 답답하죠.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환자들을 울리는 먹튀 치과 사기, 비윤리적인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변호사님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로 등록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현재 지금 도망간 상태고요. 명의를 빌려준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죄로 처벌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의료법 위반은 명백한데 사기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애매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고용된 페이닥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서너 번 이상은 치료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본인 이제 이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이게 중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말고 사기죄는 이게 고의가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경찰이 분명한 판단이 지금 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진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이 폐업해가지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라도 좀 돌려받으면 좋을 텐데 네. 가능은 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넣으면 법원에서 100에 100% 승소 판결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명의를 빌려준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파산 상태에 있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결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에서 뭔가 강제로 뺏어내야 되는데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맹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게 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보험 제도 같은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뭐 4년 전에 나왔던 100억대 투명 규정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 사건도 있었고 심심하면 이지만 하면 나오는 게 이 치과 먹튀 사건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우선 지금 보건소라든지 또 검찰, 경찰에서 조금 엄격하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좀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병원에 가시는 환자분들도 좀 조심해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가격이 다른 치과보다 많이 싸다 이러면 첫째는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보통 임플란트든 보철이든 교정이든 간에 중간중간에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죠. 일시불로 선금으로 달라.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 일시불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 원장 말고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중간에 한 두세 번 하고 바뀐다. 또 간호사가 바뀐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뭔가 병원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명 치과가 먹튀 사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배심원이었습니다.